안녕하세요, 한조바디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스쿼트 없이 하체 운동을 논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꽃이고요, 정말 중요한 하체 운동의 복합 관절 운동입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을 고루고루 쓰면서 하체 전체의 근육과 이제 코어에 대한 활용이 상당히 높은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스쿼트 같은 경우는 근육근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퇴 전면, 후면, 엉덩이, 그리고 기립근의 등적성 운동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근육을 쓰는 운동이고, 우리 근육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중량도 많이 다룰 수가 있고 우리 몸에 대한 전반적인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쿼트를 포기해야 된다니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쿼트가 안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고관절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발목에 대한 유연성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면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지면 발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지면 발력이 되게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이 무게를 드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목이 불안하고 지면 발력이 불안정하니까 무릎이나 아니면 허리에 대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면 발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관절에서 받는 보상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를 할 때는 확실하게 발목 가동 범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풀스쿼트로 앉았을 때도 발바닥 전체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중요해요. 자,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동작들은요, 강화, 스트레칭, 근막 이완,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 때 발끝을 들고 당겨주는 동작은 있지만 이런 파워밴드, 저항밴드를 이용해가지고 발목에 걸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기둥에 걸어놓고 발목에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각도는 발목은 90도, 그리고 무릎도 90도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무릎과 발끝의 방향이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이 저항밴드의 저항을 이용해서 저항값을 받으면서 쭉 발 뒤꿈치가 뜨지 않게끔 밀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저항을 느끼면서 갔다가 다시 한번 쭉 하나, 둘, 셋.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저항을 계속 주면서 우리가 늘려주고 버티고 동작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 스트레칭감을 느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발목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나가도 사실상 이 발 뒤꿈치가 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눌러준 상태에서 뜨지 않게끔 가능한 범위까지만 밀어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받아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그만. 이 동작을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한 8번에서 10개 정도 반복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이 반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아리 스트레칭에 비해서, 물론 일반적인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도 좋겠지만 이런 저항밴드를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스쿼트 동작을 할 때 발 뒤꿈치가 뜨는 이유는 이제 비복근과 가자미근에 대한 영향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도 해주지만 폼 롤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보이나요? 자, 다리를 일단은 폼 롤러에 올려주고 반대쪽 다리를 같이 걸쳐서 갑니다. 그리고 살짝 몸을 다리 쪽에 기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롤링을 해주세요. 하나, 둘, 방향도 바꿔가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도 하나, 둘, 셋. 생각보다 많이 아플 겁니다. 그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된 상태로 발목을 돌려주는 거예요. 천천히. 발목의 가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돌려주고, 반대로도 돌려주고, 천천히 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됐을 때 조금 더
강력한 이 압을 위해서 반대쪽 다리를 올려주고 천천히 롤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향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풀고 이쪽에서 돌려주세요. 이 폼롤러의 압을 이용해서 발목을 돌려주면서 근막을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게끔, 가동 범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겁니다. 자, 방금의 밴드의 방법과 그리고 밴드 없이도 이쪽을 당겨주는 스트레칭과 그리고 이 폼롤러를 이용한 근막 이완까지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제 스쿼트를 할 때 발끝 바깥쪽이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링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비골근의 강화를 좀 시켜준다면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살짝 뜨지 않게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밴드를 발끝에 걸어주고 발 뒤꿈치끼리 부딪혀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발목 가동 범위를 바깥쪽으로 여줄 수 있게끔 저항을 느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최대한 이 대퇴부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발목의 바깥쪽에 돌림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 비골근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하면 바로 한 번에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발목에 가동 범위에 신경 쓰는 근육들은 상당히 많아요. 가자미근, 비복근, 전경골근, 비골근 등등 상당한 근육들이 많은데, 그 외에 뭐 발바닥에 대한 이제 근막 자체가 좀 뭉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많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발 뒤꿈치가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뒤에 있는 근육근들, 종아리 근육이라고 그러죠. 비복근, 가자미근 자체가 많이 단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스쿼트 동작을 할 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올바르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스쿼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관절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뿌리인 발목에 대한 가동 범위의 확보와 그리고 안정성 확보를 제대로 해주셔야만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강력하게 스쿼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즉각적인 대처 방법으로 스쿼트화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맨 발바닥으로도 안정적인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